SNS에서 전문가들이 말을 잘 걸러 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실바니아대에 필립 테틀록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다른 전문가들 때문에 엄청 화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고르바초프가 부상한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예측에 틀린 전문가들이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을 받은 그 교수는 그 후로 전문가들의 예측을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 20여 년간 8만 건의 답변들을 분석해 봤더니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는 게 너무 엉터리였다고 합니다. 가장 예측을 잘한 전문가들조차 그 교수가 말하는 대략 추정 알고리즘보다 적중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략 추정 알고리즘이란 작년에 그만큼이었으니 올해도 이쯤 되겠지라는 아주 간단한 평균값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지역이나 시기 등 온갖 변수 등을 다 바꾸어 봐도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는 것이 평균값을 말하는 것보다 예측률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전문가일수록 예측률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게 됩니다. 이상이 전문가의 말을 잘 걸러들어야 하는 글의 핵심적인 근거들인데요. 후회 없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데요. 앞서 이야기는 전문가의 의견을 안 좋은 방식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예측은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해서 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맞추고 못 맞추고 여부를 떠나 전문가들의 예측은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분석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값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결과값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지식을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사용하고 그러다 자기 생각과 달라지면 전문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TV에서 생마늘은 자극이 심해 위장에 안 좋다고 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늘을 못 먹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마늘의 매운맛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알리신은 위염, 위궤양 등 위장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위장 치료 목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선 마늘이 위장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속이 쓰리든 말든 꿋꿋이 엄청난 양의 생마늘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속이 쓰려 병원을 가게 되면 마늘이 위장에 좋다고 말했던 의사를 욕하게 됩니다. 분석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측을 위한 분석 과정을 제가 편의상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의미 있는 이유는 예측값 그 자체보다는 이 프레임워크가 우리의 인식 수준을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식의 범위만 넓혀도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결과값까지 다 맞추어야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상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결과값에만 집중하는 사람과 분석 프레임워크에 집중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 프레임워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 통계적으로는 공대 출신,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프레임워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개 업무 역량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대개 여러 가지 원리 원칙이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네다섯 개의 원리 원칙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 예측을 할 때 최근 집값의 변화 트렌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거래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금리 변동, 아파트 입주 물량 등을 종합해서 집값을 예측하는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던 프레임워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5개의 원리 원칙을 알아야 했다면 100개 정도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500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 30개의 원리만으로도 100개의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적은 노력으로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결과만 기억하는 사람, 과정과 결과를 같이 기억하는 사람,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을 패턴화시켜서 기억해 두려는 사람, 이 세 부류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 부류인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고 회사 내에서도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이 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